아, 이번에 앞에 표지에 써놨는데 인증제가 신청이 21일까지더라고요. 몇 번 봐보고 이제 신청을 할지 말지 잘 결정을 해보세요. 자, 1번. 여기 뒤에 한 세네 문제는 실제 기출문제로 실었어요. 지금 지난번 기출문제가 몇 번이더라? 지난번 기출문제가 27번하고 28번은 기출이에요. 아, 일부를 공개해요. 일부를 공개해서. 자, 1번 해봅시다. 1번은 그닥 어렵지 않은데 A가 이렇게 내려와서 B를 때려요. 이거 탄성 충돌이면 어떻게 되죠? 얘가 정지하고, 그러니까 속도 V로 내려왔는데 충돌한 후에 얘는 정지하게 되고 B가 속도 V로 날아가게 되죠. 그럼 여기 뭐 1m인데 H라고 합시다. 그럼 V는 루트 2gh 맞나요? 그래서 또 H만큼을 날아가면 얘가 이렇게 날아가서 수평 속도는 여전히 V고요. 이 높이도 H니까 수직 속도도 루트 2gh에서 여기도 V 되겠죠. 뭐 상황은 이렇게. 1번 충돌하는 A 속도 0이다 맞고요. 2번은 이거 날아간 거리는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연직 방향으로는 처음 속도가 0이었는데 속도가 V가 됐잖아요. 그럼 아래로 내려가는 평균 속도는 2분의 1 V죠. 등가속도 운동이죠. 근데 옆으로 가는 속도는 등속 운동으로 V죠. 이것만 봐도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이면 옆으로 가는 거리가 얼마인 거 알 수 있니? 2h인 거 알 수 있죠. 2번은 그냥 대충 아니다 하지 말고 구해봅시다. 지금 다 연습이니까. 2번 답 2m예요. 내가 푼 방식 알겠어요? 이건 등가속도 운동, 이쪽은 등속 운동. 그래서 속도 2배, 평균 속도 2배 차이죠. 3번은 충돌 직전의 속도는 방금 구해봤죠. 수평 속도는 일정에 유지되고 수직 속도 새로 V 생기니까 같은 V죠. 둘 다 높이 같으니까요. 그러면 이건 루트 2V 되죠. 3번 맞고요. 4번이 계산이 안 돼요. 4번이 계산이 힘든데 뭘 비교할 수 있냐면 얘가 내려올 때 봐봐. 내려올 때 여기서 중력 mg를 받고 이쪽으로 장력을 받죠. 그러면 수직 방향의 가속도만 보면은 밑으로 중력을 받는데 위로 어떤 t를 분해한 힘이 있지 않니? 그럼 얘가 내려오는 가속도, y축 방향 가속도가 g보다 작은 게 확실하죠. 내 얘기 알겠나요? 그러니까 중력을 받는데 장력의 위쪽 성분이 있다 이거죠. 그럼 위쪽 힘이 있으니까 내려오는 가속도가 g보다 작은 게 확실하고, 얘가 떨어질 때는 내려오는 가속도가 g죠. 근데 움직인 거리는 같잖아요. 수직 방향으로. 그럼 뭘 할 수 있니? 아무래도 얘가 더 빠르겠죠. 얘는 계속 가속도가 g니까. 얘가 더 빠르면 시간은 더 짧게 걸리죠. 시간이 더 짧게 걸리니까 A에서의 시간이 B에서의 시간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번은 맞죠. 5번 B와 충돌 직전의 A의 가속도 얼마죠? 이것도 구하죠. B와 충돌 직전이면 이 A가 원운동 중인 거죠. 원운동 중이고 여기서 A만 따로 그려보면 A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왔는데 밑으로 중력을 받고 위로 장력을 받죠. 그럼 얘의 가속도를 물어봤는데 이 장력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힘을 이용해 가속도를 구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구해야 되니? 이렇게 슉 내려왔을 때 가속도 어느 쪽이니? 수평방향으로는 없지. 여기 최저점이니까. 위아래로만 힘 받으니까 가속도는 위쪽 아니면 아래쪽인데 위쪽이죠. 왜? 여기 물리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오늘? 원운동 중이니까 가속도는 구심가속도가 있는 거죠. 이 구심가속도는 R분의 V 제곱이죠. R이라는 건 여기 실의 길이 H 쓰면 되고요. V는 뭐니? 루트 2GH죠. 그러니까 2GH 해서 가속도의 크기는 위로 2G죠. 아, 설마 중력가속도겠어 하고 틀렸다고 한 사람들은 이거 제대로 풀어요? 위로 2G예요. 2G라고 나왔으면 맞는 말이에요 이거. 됐니? 뭐 1번은 가뿐하고요. 2번
아, 이번 계산이 너무 복잡해갖고 나도 계산하다가 대충 답일 수밖에 없는 걸 찍었는데 제대로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자, 처음에 정시에 있고요. 얘가 힘 F를 줬는데 준 시간이 T1, 저쪽이 T2인데 5대1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은 그냥 OT라고 할게요, 내가. OT라고 하고 속도 V1. 그리고 H만큼 올라가서 속도를 뭐 V2라고 하고요. 여기서 똑같이 F라는 힘을 줬는데 이때 시간은 T 해서 속도가 V3라고 하죠. 그리고 또 H만큼 올라가서 정지 했네요. 구하는 건 이때 한 1 W1, 이때 한 1 W2. 그래서 내 계획은 뭐냐면 W1 대 W2를 구하는 건데 뭐 있는 그대로 1이라는 건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그럼 힘 F 곱하기 여기 거리를 평균 속도 2분의 V1 곱하기 OT라고 할게요. 이거 일정한 힘이니까 등가속도 운동 맞죠? 그럼 2분의 V1 곱하기 OT. 그 다음 이쪽은 힘은 똑같고 평균 속도는 2분의 V2 플러스 V3 곱하기 T. 자, 요걸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을 내기에 필요한 건 뭐니? V1, V2, V3 사이의 비율을 알면 되죠. 그 비율을 알려면 일단 식이 두 개만 있으면 되네요. 미지수가 V1, 2, 3 세 개고 V1, 2, 3 사이 비율을 알면 되니까 식 두 개 있으면 되죠. 두 개의 식은 여기는 시간이 OT고 여긴 T잖아요. 오늘 어때요? 시간이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고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쪽이 5배죠. 그러니까 V1 속도 증가량 V1이 V3 마이너스 V2의 5배다. 식 하나 맞나요? 식 한 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 또 무슨 식이 있을까? 여기가 H고 여기가 H인 거 활용할 수 있지 않냐? 여기가 H, 여기가 H라는 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니? 여기 속도 V1, 여기 V2니까 얘네 둘의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 더 크겠죠? 올라가면서 느려졌을 테니까. 그러니까 높이가 나오면 이번에 에너지를 써야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의 운동 에너지 차이랑 여기랑 여기의 운동 에너지 차이가 같겠죠. 그럼 간단히 필요한 것만 딱 쓰면 운동 에너지 차이가 같다니까 V1 제곱 마이너스 V2 제곱이 V3의 제곱이다 라고 풀면 되지 않을까요? 어때? 인정? 이해 안 되니? 2분의 M 써야 되니나? 이거 운동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 2분의 MV 제곱이니까 여기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여기 운동 에너지 차이랑 같다 이 말이죠. 그럼 V1, V2, V3에 대한 연립방 정식 됐고요. 이거 열심히 풀면 비율이 나오겠죠? 그럼 답이 나와요. 시간 관계상 생략합시다. 풀이 알겠죠? 3번 3번은 뭐 흔한 문제죠. 단진동의 주기를 구하라는데 단진동의 주기를 구하라는 거의 물리 개념은 F는 마이너스 KX고 F는 MA가 되죠. 이런 식을 만족하면 주기가 2파이 K분의 M인가요? 그렇죠? 이때 이 X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뭘까요? 그냥 이거 보고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수준 이하죠. 이 X는 물체의 변이죠. 그리고 이 가속도라는 건 X의 2번 미분인 거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X가 물체의 변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그림. 이렇게 물체가 달려있고요. 얘가 단진동을 한다는데 단진동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삼각형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진동하는 거지?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의 변이를 X라고 하자고요. 이게 X인 거죠. 용수철에 늘어난 길 X라고 놓으면 망하는 거죠. 지금 물체의 변이 X. 그럼 여기서도 X. 여기 30도 30도죠. 그럼 우리가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를 뭐라고 말하면 되나? 이 용수철이 이만했는데 여기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럼 늘어난 길이는 여기랑 여기의 합이죠. 맞나요?
그럼 2분의 루트 3x, 2분의 루트 3x니까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가 루트 3x죠. 늘어난 길이가 루트 3x면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이쪽 방향으로 루트 3kx. 대칭적으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루트 3kx가 되죠. 그럼 물체가 평형점에서부터 x만큼 움직였을 때 돌아가려는 복원력은 얘네 둘의 벡터합이죠. 이렇게 되나요? 이거 다시 루트 3배니까 얼마니? 3kx죠. 그럼 지금 운동방정식의 f는 마이너스 3kx가 되는 거고 이 x는 다시 말하자면 물체의 변이죠. 그리고 이게 ma x2 도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기는 2파이 루트 3k분의 m이죠. 맞니? 이 문제를 틀린 건 내가 볼 때 개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틀린 건 좀 반성? 그러세요? 주기 공식을 몰라서 틀렸다 그럼 할 말이 없는데 이거 알잖아. 이걸 아는 상태에서 지금 틀렸다는 거 여기서 뭔가 잘못 잡은 거잖아. 생각 좀 해봐요. 4번 4번은 뭐 전형적인 2차원 충돌 문제인데 해보죠. 질량 m인 물체한테 질량 조그만 애가 속도 v0로 가요. 가서 이렇게 튕김. 편의상 이거 속도 v1 얘가 이렇게 튕겨서 세타 방향으로 갔을 때 라주 m의 속도를 v2라고 합시다. 이런 문제는 뻔하죠. 식세울 게 뭐 있니? 수평 방향 x축 방향 운동량 보존, y축 방향 운동량 보존하고 에너지 보존하면 되죠. 식 쓸게요. mv0가 라주 m v2 코사인 세타. 또 이거 수평 방향 운동량 보존이에요. 수직 방향은 mv1이 라주 m v2 사인 세타. 에너지 보존은 2분의 1 mv0 제곱이 2분의 1 mv1 제곱 2분의 1 라주 m v2 제곱. 이렇게 되나요? 자, 일단 에너지부터 구하려고 보면 세타 소거합시다. 세타 소거하려면 이거 제곱해서 더하면 되죠. 제곱해서 더하면 m 제곱 v2 제곱 되고요. 얘가 v0의 제곱 플러스 v1의 제곱인가요? 아, 제곱. 아, 근데 구하는 게 뭐죠? 구하는 게? 요 A의 운동 에너지니까 V1을 V0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여기 연립해서 뭐 없애야 되니? V2를 없애면 답 나오겠죠. V2 없앨게. M V0 제곱은 M V1 제곱 라지 M V2 제곱. V2 제곱은 M 제곱분의 M 제곱 V0 제곱 플러스 V1 제곱 라지 M 하나 지우고 스몰 M 하나 지우고. 그러면 라지 M 넘겨서 M 마이너스 M V0 제곱은 M M 곱했지 지금. 스몰 M 남았고. 이건가요? 정리하면 금방 나오고요. 그래서 V1의 제곱이 M 플러스 M분의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V0 제곱이네요. 이 속도 제곱의 비가 에너지의 비죠. 이 문제의 조건은 지금 뭘 줬냐면 속도 같은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초기에 에너지를 2라고 줬잖아요. 이놈의 에너지 EA는 얼마냐? 그러면 EA가 M 플러스 M분의 M 마이너스 M 2 이렇게 되겠죠? 에너지 나왔고 또 물어본 게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면 그냥 여기서 바로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V2 구할 필요 없죠. 통째로 나누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세타는 V0분의 V1. 이 식 보면 어때요? V0분의 V1 하면 요 놈의 루트가 되죠. 그래서 답 4번. 자, 5번. 5번이 계산이 상당히 난해한데 이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아이디어 봐봐. 어떤 질량 M인 물체가 속도 V1, V2로 이렇게 다가와요. 그럼 이 상태로
완전 탄성 충돌한다고 합시다. 지금처럼. 질량 같을 때 완전 탄성 충돌하면 어떻게 되니? 서로 속도 벡터가 교환되죠. 그러니까 충돌한 후에 이놈의 속도는 얼마가 되죠? 얘의 속도는 왼쪽으로 V2가 되죠. 얘는 오른쪽으로 V1이 돼요. 만약에 충돌하는 그 순간에 충돌에 걸린 시간을 0초라고 하면요. 이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렇게 둘 다 색칠을 해놓으니까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죠. 그치? 사실은 얘가 이렇게 튕겨서 이렇게 된 거고 A가 튕겨서 이렇게 된 거고 B도 튕겨서 이쪽으로 간 거지 아니.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서로를 뚫고 지나갔다고 말을 해도 괜찮죠. A랑 B랑 서로 이렇게 벽을 뚫듯이 이렇게 푹 뚫고 터널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갔고 얘가 이쪽으로 갔다라고 해도 괜찮지 않니? 그래도 어떤 운동의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속도가 교환된다. 이거를 서로 관통한다 라고 해석해도 괜찮은 거죠. 이 문제를 그렇게 풀게요. 지금 A랑 B를 꾹 압축시켰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니? 튕겨나가면서 가운데 꽝 부딪힌 다음에 다시 튕겨나올 거 아니니?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충돌하는 지점이나 이런 걸 계산하기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서로를 그냥 뚫고 지나간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뭘 풀면 될까요? 처음에 동시에 놓았을 때가 0초고 왼쪽에 있는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되는 데 걸린 시간을 구하랬지 않니? 그럼 왼쪽에 있는 용수철을 최대로 압축시키는 게 사실은 튕겨나온 A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자는 얘기인지 알겠니? 저 오른쪽에 있는 B가 그대로 A를 뚫고서는 관통을 해서 왼쪽에 있는 용수철을 압축했다고 생각하자는 거죠. 알겠니? 그래서 용수철 있고요. 여기도 용수철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서 A는 볼 필요가 없어요. A는 볼 필요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A는 그냥 쭉 가는 거고 우리 문제는 왼쪽 여기 있던 B가 X만큼 압축된 상태에서 튕겨 나와가지고 왼쪽에 있는 용수철을 X만큼 압축하는 데 걸리는 이 전체 시간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때가 0초고 B가 최대 압축되는 순간을 구하랬으니까요. 이해되나? 좀 개념이 어려운데 이거? 그럼 여기가 3x 이게 4k k예요. 자, 그럼 어떤 시간들을 구하면 되나? 여기서 용수철에서 튀어나오는 데 걸린 시간은 주기의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주기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2파이 루트 k분의 m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등속운동이죠. 그냥 서로 관통했다고 했으니까요. 등속운동이라고 하면 여기는 속도분의 3x가 될 거고요. 이쪽은 최대 압축한에 걸린 시간은 단진동 주기의 역시 4분의 1이죠. 4분의 1 2파이 루트 4k분의 m. 이거 3개를 더하면 되나? v 구하는 건 가능하죠. v는 여기서 x 압축돼 있던 애가 질량 m으로 돼 있는 애가 튀어나오면서 속도 얼마 가지냐 이거죠. 그러면 속도는 뭐 에너지 보존이나 뭐 미분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구하면 루트 m분의 k 곱하기 x죠. 이거 다 집어넣고 정리하면 답이죠. 자, 6번. 이거 딱 보면 무슨 식 써야 되는지 알겠니? 이게 솔직히 인증제 이거 시간 내에 풀려면 내가 볼 때 이거 딱 보면 이 식이 나와야 돼요. 처음 보니? 아, 물론 이제 저걸 유도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 내에 풀기가 진짜 빡세요. 30문제를. 이거 굉장히 자주 쓰는 식이고 천천히 만들어 봅시다. V는 란다 F죠. V는 란다 F인데 이건 실이니까 실에서의 파동의 속력식이 루트 뮤분의 T죠. 게다가 지금은 그냥 파동이 아니라 정상파잖아요.
양 끝이 마디인 정상파죠. 그럼 이 란다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뭐죠? 실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양 끝이 마디가 되려면 2분의 란다의 배수가 돼야 되죠. 맞나요? 그럼 란다 자리에다가 n분의 2L F 하면 F가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근데 이 문제는 실험을 2번 했어요, 지금. 이 2번의 실험을 하면서 같은 진동자를 썼으니까 F는 일정하죠. 네, 일정하고에 동그라미 칠게요. 같은 진동자 왼쪽에 썼죠? 그러니까 F는 똑같고요. 또 똑같은 게 뭐니? L 똑같고요. 실의 길이 같잖아요? 뮤도 같은 실 썼죠? 저는 두 실험에서 뭐가 일정해야 되니? n 곱하기 루트 t가 일정해야 되죠. 이해돼? 그러면 n1 제곱 곱하기 t1은 n2 제곱 곱하기 t2다. 이게 이 문제의 개념이죠. 됐나요? 그럼 식 써봅시다. n1 제곱 곱하기 왜? 첫 번째 그림의 장력은 뭐예요? 이건 쓸 수 있겠죠. 중력이고 두 번째 그림의 장력은 중력에서 부력 뺀 거죠. 그럼 이렇게 G 약분하고 이거 부피 V에 대해 정리해주 에이 제곱 어디 갔어. 부피 V에 대해 정리해주면 딱 보면 이제 객관식이지 않니? 답될 게 2번밖에 없죠. n2제곱분의 n1제곱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칠 번 그래요. 7번 같은 게 문제죠. 7번 같은 게 지금 과학고 2학년 올라간 학생들은 안 틀릴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틀리지 않니? 2학년 올라갈 정도면? 근데 지금 신입생들이 이거 본 적은 있는데 막 이러죠. 잘 봐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7번. 자, 음속의 2배로 날아가요. 음속의 2배로 날아가면 얘가 충격파라는 걸 만들죠. 음속의 2배로 날아가는 애들은 자기 뒤에다 충격파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 충격파의 모양 개념이 음파가 이렇게 속도 v로 퍼질 때 얘는 2v로 간 거죠. 이걸 충격파의 원뿔 파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세타가 무슨 조건이 성립하니? 이 사인 세타가 비행기 속도분의 음파 속도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죠. 근데 밑에 있는 그 사람이 소리를 듣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원뿔 파면의 내부로 들어가면 소리를 듣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H, 비행기가 여기까지 날아가서 원뿔 파면을 이렇게 만들 때 이 원뿔 파면 안으로 사람이 들어오면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지금 뭘 알았어요?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H면 여기는 2H고 이쪽이 루트 3H죠. 그럼 사람이 소리를 듣는데 걸리는 시간은 2V분의 루트 3H죠. 응? 응? 여기 그림 보면 여기 직각이잖아. 그럼 여기가 세타면 사인 세타는 이 비행기 속도분의 음파 속도지. 알겠나요? 그럼 두 번째 그림도 똑같이 해석하면 되지 않나? 두 번째 그림은 비행기의 속도가 3V래요. 여기 사람이 있고 그러면 사인 세타가 지금은 3분의 1인 거죠? 여기가 H면 여기는 3H고 이쪽 길이는 루트 8H, 2루트 2H인가요? 그럼 이때 걸린 시간 T2는 3V분의 2루트 2H죠. 그래서 이거 대 이거 하면 답이죠. 쉬운 거 맞죠? 8번 8번은 말이 겁나 많은데 연력하기다 제끼자 이러지 말고 풀어야죠. 자, 가의 진공이고 외부에 대기압이 있고요. 대기압이 주는 힘을 그림가에서 P0A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피스톤의 무게 mg를 한 게 K 곱하기 2분의 1 L이다. 이런 식 나오나요? 가에서? 다 아는 힘이죠. 중력, 압력. 압력 곱하기 면적의 힘이죠. 나는
나를 보면 뭐가 달라졌어? 안에 기체를 채웠잖아. 기체 압력도 P제로잖아요. 그럼 안에 기체랑 외부 대기가 압력 평형을 이루겠죠. 그럼 용수철이 지금 압축되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mg 때문이죠. 그래서 mg가 k 곱하기 4분의 1 L이 된다는 뜻인가요, 이게? 맞죠? 근데 위에 식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얘가 4분의 1 KL이고 전체 합이 2분의 1 KL이면 이거 P0 A랑 같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풀어본 학생들 좀 알겠지만 그림 가나에서 건질 건 이거밖에 없어요. MG랑 P0 A가 같다는 거예요. 다에서는 어때요? 다에서는 기체를 가열해서 P0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기체 압력이 됐죠. 다에서 기체 압력을 P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P A는 P0 A 플러스 MG인가요? 왜냐하면 다에서는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됐죠. 그럼 기체가 미는 힘이 대기가 누르는 힘 플러스 mg죠. 근데 위에 풀어보니까 얘네 둘이 같다는 거 건졌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니? 2p0a죠. 즉 기체 압력이 2배가 됐구만. 이것만 찾으면 끝이죠. 왜 끝난 거냐면 열을 구하랬잖아요. 그럼 이게 뭐 그냥 할 수 있는 학생은 그냥 해도 되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문제가 잘 풀리죠. 압력은 2배가 됐어요. P0에서 2P0. 변화 상황 알겠니? 압력 2배. 부피는 나에서 다가 될 때 4분의 3AL에서 AL로 증가했죠. 그리고 이 사이에 변하는 힘, 부피에 따라 변하는 힘은 탄성력밖에 없거든요. 이 탄성력이 거리에 대한 일차함수죠. 그럼 이 압력도 거리에 대한 일차함수로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죠. 여기가 상태, 나, 여기가 다. 이게 왜 일차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 학생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탄성력이 변하면서 압력이 변하는 거거든. 탄성력도 거리에 대한 일차함수니까 압력도 거리에 대한 일차함수겠죠. 자, 그래프 나오면 풀 수 있나요? 이때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연력학제 1법칙에 의해서 기체가 한 일 플러스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죠. 맞나? 그럼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W는 뭐야? 여기 면적? 여기 면적이 2분의 3 P0 플러스 아니 미안 뭐 플러스니 2분의 3 P0 곱하기 4분의 1 AL. 나 뭐 하는지 알죠? W가 여기서의 면적이고요. 델타 U는? 나중 에너지 빼기 처음 에너지죠. 이거 단원자 이상 기체를 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식이 뭐니? 1v3 nRT인데 nRT보다는 PV로 가는 게 낫겠죠. 그럼 2분의 3 PV의 증가량이니까 2분의 3으로 묶어주고 나중 PV 빼기 처음 PV 하면 되죠. 나중 PV 또 묶어 P0 AL로 묶으면 2 빼기 4분의 3이네요. 그럼 P0 AL에 8분의 3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4분의 5 8분의 15 3 8분의 18 4분의 9 9번 얘들아 9번 아 9번이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명칭도 있는데 자유팽창이라고 하죠. 자유팽창의 기본 개념은 진공을 상대로 한 팽창이죠. 반대쪽이 진공이기 때문에 팽창할 때 일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팽창하는 누가 방해하는 애가 없지 않니? 그럼 팽창할 때 에너지가 들지 않는다. 그래서 1이 0이죠. 그래 단열돼 있으니까 Q도 0이죠. 그럼 연력학 1법칙에 의해서 델타 U도 0이죠. 근데 이 문제를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문제 잘 읽었니? 이상기체가 아니야.
봤죠? 이상기체가 아니라 암모늄이네요. 네, 특별히 암모늄을 선택한 이유가 암모늄이 분자간 인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실제 기체 암모늄이다라고까지 줬으면 분자간 인력을 무시할 수가 없죠. 이해돼? 그럼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이 뭐죠? 내부 에너지라는 거의 본질적 개념은 기체 분자들의 에너지의 총합이죠. 기체 분자들의 에너지의 총합인데 N 곱하기 EK 플러스 EP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상기체에서는 기체 간 인력을 무시하니까 포텐셜 에너지 무시하고 얘만 계산해서 2분의 3 NRT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얘가 두 배로 팽창하면 분자 간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그럼 인력이 작용할 때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 뭐 이런 개념 없나? 만유인력의 포텐셜 에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물체들 사이 인력이 작용할 때 물체들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자유팽창할 때. 물론 내부 에너지는 안 변해요. 일정하죠. 그럼 얘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 어떻게 돼야 되니? 감소를 해야 되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건 입자들의 속력이 느려지는 거고요.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실제 기체에 대한 이 정도 아이디어는 있어야 돼요. 지금 설명한 거 이해돼요? 학생들이 보통 이상기체를 다루지만 실제 기체로 가게 되면 분자 간 인력이 있기 때문에 부피도 내부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틀려요. 5번 왜 틀린 건지 알겠니? 나머지는 뭐 다 얘기한 거죠. 아, 그리고 엔트로피는 당연히 증가한 거 맞죠? 이렇게 넓게 퍼졌으니까. 10번? 10번은 뭐 날로 먹는 문제인데 가끔 이런 것도 있어야죠. 이 문제는 광전 효과에 대한 어떤 모식적인 표현이랄까? 지금 여기에 플러스 Q가 N개가 있죠. 그리고 요 안에 마이너스 Q가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Q는 이 플러스 Q들에게 잡혀있는 거 알겠죠? 현재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현재 이 그림의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K 거리 R이니까 R분의 QQ 이게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런 게 N개 있는 거죠. 에너지는 스칼라니까 그냥 그대로 N배 해야죠. 탈출시킨다는 건 무슨 개념이죠? 탈출시킨다는 건 이런 음의 에너지를 0으로 바꾸는 게 탈출이죠. 그럼 이거의 차이인 K, R분의 QQN 이 값이 일종의 뭐니? 이제 전자라고 할게요. 전자를 탈출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런 게 뭐예요? 광전효과에서 이런 용어 있잖니? 일함수요. 워크 펑션이요. 그러니까 일함수인 거죠 이게. 일종의 전자를 탈출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일함수인 거고 이런 일함수만큼의 광자 에너지가 들어와야 탈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게 같을 때 이 F가 문턱 진동수인 거죠. 뭐 이게 끝이죠. 그래서 저기 H로 나누면 답이죠. Q는 W 플러스 델타 U. 그러니까 일할 때 에너지가 필요 없다. 단열이다. 이게 두 개의 조건이고 그 다음 연력학 1법칙에 의해서 이거 0, 이거 0이니까 얘도 0이죠. 자, 11번. 도체 구각에 대전이 돼 있는 상황. 일반적인 상황을 좀 볼까? 이거 물리의 기본 상황 중에 하나죠. 도체 구각에 어떤 플러스 Q가 대전돼 있대요. 이렇게. 그럼 이건 거의 외워야 되는데 이 중심으로부터 어떤 거리 R인 지점에서의 전기장 그래프가 어떤 모습이 나오나요? 도체 내부는 전기장 0이고요. 바깥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이 그래프의 식이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이건가요? 점전화로 취급할 수 있고 전위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죠?
거리에 따른 전위 그래프는 요렇게 맞나요? 그리고 전기장은 벡터고 전위는 스칼라죠. 전위식은 K R분의 Q죠. 이 정도 알면 이거 풀지 않을까요? 볼까? A가 어디야? 요런 데네요. 이 점의 1번은 이 점의 전기장을 구하래요. 그러면 반지름 2R인 구가 있고요. 여기 반지름 R인 구가 있는데 당연히 이 점의 전기장을 구하려면 이 큰 구가 주는 효과랑 작은 구가 주는 효과를 각각 계산해서 중첩을 해야 되죠. 야 근데 큰 구의 내부잖아. 그럼 큰 구가 주는 효과를 볼 때 전기장이 얼마니? 0이고요. 이 작은 구가 주는 효과를 볼 때도 전기장은 0이죠. 0하고 0 중첩하면 0이죠. 그럼 1번은 맞나요? 2번은 말도 안 되죠. 2번은 왜? 내부의 등전인데 둘을 중첩해도 전위가 있죠. A점의 전위는 얼마니 한번 써보자. 여기에 있는 전하도 플러스 Q, 여기에 있는 전하도 플러스 Q죠 지금. 그럼 이 A점의 전위는? 이 큰 구만 보면 큰 구 내부는 표면의 전위와 같은 등전이죠. 표면의 전위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2R분의 Q고요. 작은 구의 전위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분의 Q인데 내부는 다 등전이니까 그냥 얘네 둘을 더해버리면 되죠. 그냥 더해도 되는 건 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스칼라기 때문이죠. 맞나? 2번에 보기는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3번은 질문이 이 점의 정지장을 물어봤는데 그냥 루트가 안 나와서 틀렸다고 그랬어요. 꼭 계산해봐야 되나? 이게 전기장은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Q가 주는 효과는 전기장이 이쪽일 거고요. 여기 있는 플러스 Q가 주는 효과는 전기장이 이쪽이겠죠. 얘네들을 이렇게 벡터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 근데 이런 예쁜 답이 나올 리가 있나? 그죠? 안 될 것 같아요. 코사인 제곱식 이런 거 가야 되잖니 지금. 안 돼. 4번. 두 원의 교점에서의 전위가 뭐예요? 아 이거네. 이건 거 알겠니? 이 두 원의 교점에서의 전위는 스칼라잖아요. 그럼 이거 큰 구의 전위, 작은 구의 전위 두 개 그냥 더하면 되는데 그게 이거죠. 그러니까 전위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내가 색칠한 영역 전체에서 전위 값이 다 어떤 거예요? 완전히 다 같은 거죠. 알겠나? 5번은? 5번은 x가 마이너스 2r인 x가 마이너스 2r인 이게 등전이 맞나? 잠깐만요. 자, 이 점의 전위가 얼마죠? 이거 등전이니까 혼란이 오고 있다. 아, 그치. 색칠 잘못했어. 이거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방금? 색칠한 건 등전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5번이 헷갈렸어요. 요 사이는 얘네 둘이 주는 전위가 더해질 거고, 여기는 또 달라지죠. 이거 색칠한 전체가 등전이라면 방금 말 취소. 여기 내부가 등전이죠. 5번은 다시 풀어보자. 5번에 이 점의 전위는 얼마니? 큰 구로부터의 거리가 2r이고요. 작은 구로부터의 거리는 얼마니? 4r이죠. 그럼 뭐 2r분의 q, 4r분의 q에서 더하면 되죠. 또 B점은 어디예요? B점은 여기? 여긴데 B점까지 이 거리 얼마니? 2r. 이 거리는 4r. 그럼 2r분의 q, 4r분의 q 되죠? 그러면 B점의 전위랑 이 점의 전위는 어때요? 같아요. 스칼라 계산이니까. 5번 맞죠? 12번? 응? 4번에?
아, 제곱이잖아. 아, 미안하다. 나도 낚일 뻔했어요, 풀다가. 자, 12번 할게요. 12번의 문제 뜻 이해가 돼요? 구슬 1과 2의 전하량은 같은데 이 두 구슬의 전하량을 점점점 증가시켜서 구슬을 이렇게 올린대요. 점점점 증가시켜서 올린다는 거 상황을 생각해보면 얘가 여기쯤 있다고 생각해봐. 구슬이. 그럼 이 구슬이 받는 힘이 뭐가 있을까요? 구슬이 받는 힘은 힘 표시해보자고. 중력 있고요. 또 뭐 있니? 수직항력? 근데 얘가 얘를 큰 전기력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이건 전기력이고 수직항력 어느 쪽이니? 수직항력이 요쪽이죠. 네, 그림 알겠나? 약간의 기하학을 쓰는 게 좀 편하겠죠.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요. 여긴 2세타예요. 여기도 세타고요. 그럼 여기 세타인가요? 뭐라 할 수 있나요? 뭔가 이렇게 합쳐져서 얘가 F가 되는 거죠. 이거 평행사변이라고 부르기보다 마름모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잖아요. 이해돼? 그럼 N은 얼마니? mg죠. N은 mg고 F는 뭐죠? E, m, g, 코사인, 세타죠. 아, 어떤 임의의 세타에서 평형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근데 학생 생각을 해봐. 여기서 얘네들의 전하량 QQ, 이 F는 전기력이에요 지금. 얘의 전하량 QQ를 점점점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Q를 연속적으로 조금씩 증가시킨다. 그럼 이 전기력이 점점 세지죠. 전기력이 점점 세지면서 얘가 어떻게 되겠니?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증가시켜서 이놈이 이 위치까지 딱 왔을 때 상황은 어떨까? 이 세타가 몇 도가 된 거니? 0도가 된 거죠. 그럼 그때의 전기력은 EMG죠. 이건 좀 생각이 필요한 문제였어요. 전기력이 EMG라는 걸 찾으면 그 다음은 별거 아니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2R의 제곱분의 Q제곱 이렇게 되나요? 전기력식이죠? 그래서 Q 구하면 답이다. 이게 마름모야 도형이. 여기가 세타잖아. 아, 그치? 그리고 이 딱 반대 방향 F가 있어야 되고요. 기하학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기하학적으로. (13번)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이 문제의 중요한 점인데 그냥 얘가 여기서 정지해 있을 조건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얘가 여기서 정지해 있을 조건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서서히 올린다는 거잖아. 전하량을 증가시키면서 서서히 얘를 올려서 여기까지 올리기 위한 Q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전기력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매 세타마다? 그래서 여기서 세타가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F를 구하는 거지. 그냥 평형 조건을 구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알겠니? 아니, 물리 좀 한 사람들 지금 우리가 구하는 평형이 무슨 평형인가요? 안정 평형이 될 최소의 Q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평형이 아니야. 얘가 만약에 여기 딱 올려놓고 아슬아슬하게 전기력을 mg를 주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이 되니? 이거 조금만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슉 내려가요. 그렇게 되지 않을 최소의 Q를 구하는 거죠. 이 문제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좀 더 어려웠을걸? 안정평형이 될 최소의 Q를 구하라. 그렇게 낸 문제랑 같은 문제예요. 알겠니? 자, 13번. 문제 풀이 빡세네요. 설명하면서
자, 가운데 음전화가 있고요. 여기서 어떤 양전화가 속도 v1으로 돌고 있고, 마주보는 곳에 양전화가 속도 꼭 마주보진 않아도 돼요.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장은 이렇게 있고요. 흰 표시를 해볼까? 일단 가운데 음전화가 있으니까 얘네 둘 다 전기력은 중심 방향으로 받죠. 전기력은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요. F라고. 자기력은요? 자기력은 이거? FBI? 자기장 들어가고요. 플러스가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자기력 어느 쪽이니? 이쪽이죠. 내 손 알겠음? 그래서 자기력의 방향이 이쪽으로 B, Q, V2죠. 얘는 이쪽으로 B, Q, V1이에요. 근데 둘 다 원운동을 하고 있대지 않니? 그럼 이 물체의 구심력은 뭐냐? F 더하기 BQ, V2죠. 얘의 구심력은 F 빼기 BQ, V1이지. 그럼 구심력이 누가 커요? 얘가 크죠. 무슨 말인지 알겠음? 얘는 전기력이 더 세서 원운동을 하는 게 가능한 거지 지금. 그럼 기억, 구심력은 B가 1보다 크다. 맞죠? 원운동의 주기는 구심력이 mr 오메가 제곱인데 구심력이 크다는 건 무슨 뜻인가? 똑같은 원궤도에서 오메가가 크다는 거죠. 오메가 크면 주기가 짧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 디귿은 V1, V2의 차이. 자, 그러면 이 개념으로 계산을 해줘야죠, 이제. F 플러스 BQ V2가 이놈의 구심력 M R분의 V2의 제곱이고요. 여기서의 구심력은 F 마이너스 BQ V1. 이거 이게 M R분의 V1의 제곱이죠. 자, 딱 빼고 싶죠? 빼면 BQ V2 마이너스 V1 아니지 더하기 M R분의 V2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 하면 인수분해가 되면서 얘 지워지고 속도 차이가 M분의 BQR 나오죠. 됐음? 14번 14번은 뭐 공부를 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쉬운 문제일 거고 안 하는 사람들은 뭔 소리 할 텐데 해보죠. 진동수가 F0일 때 LRC 공명 회로가 만들어졌대요. 이건 위상자를 그리면 저항값이 이렇게 있고 코일 리액턴스랑 축전기 리액턴스의 값이 같아졌다. 우리 말 통하니 이거? 이거고요. 진동수가 EF0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니? 편의상 이거의 크기를 그냥 X, 이것도 X라고 할게요. 그럼 진동수가 EF0, 2배가 되면 코일 리액턴스 2배로 커지죠. 축전기 리액턴스는 절반 되죠. 그러면서 회로가 새로운 코일 리액턴스는 EX가 되고요. 축전기 리액턴스는 2분의 1X가 되고 이게 R이 되는데 이때 임피던스가 2배가 됐다는 조건이죠. 이 그림의 임피던스는 뭐니? R이죠. 그럼 이 그림의 임피던스가 얼마요? 2R이죠. 그럼 딱 그림 봤을 때 이 세 개 위상자를 합해서 여기가 2R이 되는 거고요. 2R이면 숫자도 좋네요. 60도죠? 이 길이 얼마니? 루트 3R이죠. 그럼 루트 3R이 이거 빼기 이거 2분의 3X다라는 식 나오죠. 됐나요? 근데 구하는 건 뭐예요? 진동수가 EF0일 때의 R분의 XL R분의 2X를 구하라는 거죠. 이 식에서 R분의 X는 3분의 2 루트 3 그러면 루트 3분의 4 답이 5번이죠. 15번 15번은 그냥 알면 맞추는 거고 모르면 틀려야죠. 뭐 이 이론을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결과만 얘기할게요. 슬릿이 있는데 이중 슬릿이면 이 슬릿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요. 이 구멍 크기를 보통 A, 여기서는 좀 다른 문자로 썼는데 난 일반적인 문자로 할게요.
구멍의 크기를 A, 슬릿사이 거리를 D라고 해요. 그럼 이게 멀리에다가 스크린이나 무늬를 만들죠. 이 무늬가 두 가지 무늬가 동시에 나타나요. 여기가 스크린이면 스크린 중앙에서의 밝기를 I0라고 하면 이 구멍의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무늬를 우리가 회절 무늬라고 해요. 이 구멍의 크기가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게 되니? 회절이 잘 안 돼요. 이게 좁을수록 회절이 잘 되죠. 그래서 나타나는 회절 무늬는 이렇게 이 회절 무늬를 포락선으로 잡고 여기가 A분의 란다가 되죠. 아, 스크린은 사인 세타 기준으로 했어요. 여기서 B시간은 각도 세타. 사인 세타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A분의 란다,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란다가 되고요. 이 사이에 중앙 무늬가 생기고 이 거리가 D면 여기 이중 슬릿의 무늬가 생기는데 이중 슬릿의 이웃한 점까지 여기가 얼마니? 이것은 외우죠. D분의 란다죠. 여기가. 아, 광학을 뭐 공부를 아예 안 했던가 까먹은 학생들은 이 파트는 다시 외우는 게 좋을 텐데. 이건 거의 나와요. 이중 슬릿, 단위 슬릿 회절은. 그래서 요 안에 이런 식의 무늬가 나오고 실제 이건 밝기를 표현하는 거니까 가운데 밝은 무늬 안에 무늬가 몇 개 들어가는지 이걸 알면 되죠. 근데 이 문제에선 지금 어떻게 한다니? 슬릿의 간격 얘를 갖다가 2분의 1배로 한대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니? 얘가 2분의 1배가 됐으니까 이 가운데 들어가는 이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선 무늬의 간격이 2배로 커지는 거죠. 2배로 커지는데 얘는 바뀌지 않죠. 내 말 알겠니?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 포락선, 점선이 거기 그려져 있지 않지만 니네가 느껴야죠. 이 문제 여기에서 이런 점선이 그려져 있는 게 느껴져요. 그 점선의 모양은 바뀌는 게 아닌 거죠. 내 말 알겠음? 점선의 모양이 안 바뀌는 게 지금 1번 아니면 2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무늬의 포락선이 바뀌지 않는 건 1번 또는 2번인데 1, 2번 중에서 뭘 골라야 되니? 이 디브레 란다가 증가하는 거 골라야죠. 증가하는 거 고르면 1번이 답이죠. 딱 반 풀었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공명의 조건 자체가 얘네 둘이 같아지고 임피던스가 딱 R이 되는. 그러니까 임피던스의 원래 식이 루트 R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 이거 하나? 공명이 될 땐 얘네 둘이 같을 때지. 자, 16번부터 할게요. 16번. 16번은 1번 고른 학생들 특히 잘 봐요. 1번도 못 골랐다. 그럼 틀리지도 못하는 건데 식 외우시고. 자, 이건 광전효과 실험이에요. 진동수 F에 따라 탈출한의 운동 에너지가 점점 커지게 되고 여기가 문턱 진동수죠. 뭐 이런 건데 진동수가 3F인 빛이 들어갔을 때 탈출한의 물질파 파장이 2란다 제로래요. 물질파 파장이 2란다 제로면 그놈의 에너지를 2란다 제로분의 HC 이렇게 쓰면 틀리죠. 이건 광자 에너지식이죠. 탈출한의 운동 에너지식은 2n분의 p제곱이죠. 그러면 이 P라는 건 어떻게 표현해야 되니? 물질파의 파장을 줬으면? 물질파의 파장이 운동량분의 H죠? 그러면 이 운동량을 2n분의 1에 란다분의 H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죠. 그럼 물질파 파장이 2란다 제로다 란다 제로다라는 건 에너지가 몇 대 몇인 거니? 물질파 파장이 2란다 제로 란다 제로래요. 그럼 에너지가 1대 2인 게 아니라 란다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1대 4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음? 그럼 3F0일 때 에너지는 2고요. 5F0일 때 에너지는 4, 2인 거죠. 얘가 파장 2란다 제로일 때, 이게 파장 란다 제로일 때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진동수 4F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거든? 그럼 에너지로서 이 중간값이 나오겠죠. 에너지가 2분의 5E죠. 에너지가 2분의 5배. 그럼 파장은 몇 배 돼야 되니? 루트의 제곱의 반비라니까 파장에. 파장의 2란다 제로의 루트 5분의 2배가 돼야 되죠. 이해됨? 그래서 답이 5번. 응? 이건 파장이 란다인 광자의 에너지죠. 질량, 고유 질량이 0일 때 광자의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건 질량이 m인 입자의 에너지죠. 다르죠? 17번. 17번의 컴퓨터 효과는 식을 외워야죠. 이거요? 아 근데 뭐 이 문제에서는 이 식을 쓰진 않았어요. 그냥 그래프를 직접 줬는데 약간 개념을 설명하면 어떤 전자가 여기 있을 때 이 전자에다 빛을 쏴요. 그럼 빛을 쏘면 빛이 이렇게 튕겨나가면서 파장이 란다이다. 튕겨나갈 때 파장은 란다 프라임이다. 이렇게 길어지는 게 컴퓨터 산란이죠. 이 파장 왜 길어지죠? 파장이 길어진다는 건 에너지가 감소한 거죠. 그 감소한 에너지만큼을 누가 가져간 거니? 이 전자가 가져간 거죠. 그럼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뭐라고 쓰면 되니? 운동 에너지는 란다분의 hc 마이너스 란다 프라임분의 hc죠. 맞나요? 자, 이런 게 컴퓨터 산란인데 이 실험 결과는 뭘 말하는 거냐면 들어가는 빛의 파장이 란다다라는 것은 어떤 파장에 따른 스펙트럼을 보면요. 특정 파장 란다인 곳에 에너지가 강한 이런 빛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튕겨 나가게 되면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건 나오는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 건가? 나오는 스펙트럼이 파장 란다일 때랑 란다 프라임일 때 두 군데가 같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식을 보면 파장이 길어질 때 어떤 질량 m인 거에 부딪히면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다 쏘았다고 그랬죠? 표적에 쐈네요, 그냥. 그래요. 그냥 표적에 쐈는데 이 표적이 보통은 이제 흑연이에요. 흑연 안에 자유전자들을 노린 거거든요. 자유전자에 부딪히면 자유전자의 질량은 작기 때문에 잘 봐. 질량이 작으면 파장이 쫙 늘어나죠. 하지만 흑연 안에 자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원자 핵도 있지 않니? 원자 핵에 부딪혀 산란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 핵은 질량이 매우 크잖아요. 그치? 질량이 매우 크면 그때 델타 란다는 어떻게 했니? 작아요. 그러니까 원자 핵에 산란된 애는 원자 핵을 움직이지 못했고 파장이 늘어나지 않아서 그대로예요. 이건 핵에 산란된 거죠. 얘는 전자에 산란된 거고. 즉, 이 산란된 실험 결과 하나만 봐도 얘가 원래 파장이고 이게 전자에 산란돼서 늘어난 파장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지금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차이가 증가한 파장 델타 란다죠. 알겠니? 근데 문제를 보니까 얘가 10피코미터고요. 이놈은 10.7피코미터죠. 그래서 이건 10피코미터 분의 1, 10.7피코미터 분의 1 곱하기 HC인데 HC 계산하고 한 번에 좋죠. 1240 킬로 일렉트론 볼트 피코미터라고 좋죠. 그게 제일 마지막 조건. 생각보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 아니에요. 피코미터 이렇게 단위 지워지고요. 10분의 1 빼기 10.7분의 1 곱하기 1240으로 하면 되죠. 아, 난 이거 어떻게 계산했냐면 10분의 1을 앞으로 빼고요. 아, 정정당당하게 나도 계산기 안 썼어요. 그래서 1 빼기 10.7분의 10이지 않니? 10.7을 10 더하기 0.7로 봤어요. 10 더하기 0.7로 보고 이거를 1 플러스 10분의 0.7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어차피 보기 보니까 10배씩 차이 나지 않니? 그럼 근사로 답을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 마이너스 10분의 0.7. 나 무슨 근사 하는지 아니? 테일러 근사에서 1 플러스 x n승을 이렇게 바꾼 거죠. 1 지우고 이거 플러스 10분의 0.7. 그럼 100분의 0.7이니까 1000분의
7 곱하기 1240이죠. 오케이? 그럼 7 곱하기 1.24 하면 뭐 10이죠 뭐. 18번? 이쪽은 현대물리 파트인데 현대물리 그렇게 어렵게 안 낸 것 같은데 토륨이 알파 붕괴와 베타 붕괴를 거쳐서 납이 됐대요. 이거 뭐 화학에서도 하는 건데 알파 붕괴를 거치면 어떻게 되나요? 모르나? 알파 입자라는 게 뭐니? 헬륨 원자 핵이죠. 알파 입자, 알파 붕괴를 거치면 질량수가 마이너스 4 되고요. 원자 번호가 마이너스 2가 되죠. 베타 붕괴를 거치면 어떻게 되죠? 모르니? 베타는 전자잖아. 전자가 탈출해도 질량수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질량수는 그대로 변화 없음. 질량수 변화는 없고 원자 번호는 전자가 하나 원자 핵에서 빠져나오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플러스 1 되죠. 그럼 베타 붕괴 결과 질량수는 안 변하고요. 질량수가 이렇게 변한 건 누구 때문인 거니? 알파 붕괴 때문이죠. 근데 질량수가 얼마 줄었니? 24가 줄었잖아요. 그럼 알파 붕괴가 몇 번 있어야 되니? 6번 있어야 되죠. 알파 6번. 근데 알파 6번을 하면 원자 번호가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2가 되면 78이잖니. 그럼 원자 번호를 다시 얼마 올려야 되니? 4로 올려야죠. 그러니까 베타 붕괴가 4번이죠. 답이 3번? 19번에 불확정성 원리를 고려하여 입자를 가두어 놓는데요. 이런 포텐셜 우물에 포텐셜 수치가 2 곱하기 10의 4승 일렉트론 볼트고요. 어떤 전자를 여기다 가두어 놓았다. 전자가 이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 델타 X요. 불확정성 원리를 고려하여 델타 X에 가장 가까운 값을 고르래요. 그럼 불확정성 원리는 델타 X 곱하기 델타 P가 어떤 대략적으로 플랑크 상수 정도 되죠. 아나요 다? 불확정성의 원리. 근데 이 운동량의 불확정성이라는 건 운동량이 가질 수 있는 변화 수치고 운동량의 불확정성으로 가지는 에너지가 이 에너지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에너지를 넘어가면 얘가 탈출을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에너지 E가 EM분의 P제곱이다 라고 쓰고요. P 대신에 루트 EM2를 대입해서 나오는 델타 X가 답이죠. 알겠음? 그러면 위치 불확정성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M은 M10의 마이너스 30승 2는 이거? 인데 단위 바꿔야죠. 일렉트론 볼트가 뭐니? 줄로 바꿔야죠. 그러면 이 전자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곱하고 19승 쿨롱 볼트가 줄로 바뀌는 거죠. 이게 안에 들어갈 에너지고 요놈이 플랑크 상수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 되나요? 불확정성 원리를 푸는 건 답도 불확정해서 답이 보면 다 100배씩 차이 나잖아요? 이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지수만 잘 봐도 맞추는 거죠. 이게 1.6 지수가 얼마니 지금 이게 10에 40 마이너스 49승에 4 빼니까 45승 45승이 고 루트 4 곱하기 1.6을 16으로 바꾸면 46승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델타 X. 그럼 이거 곱하면 얼마죠? 8? 8이나 6.6이나 그냥 약분하고요. 여기 마이너스 23승 넘기면 10의 마이너스 11승 3번이 답이죠? 니네 표정이 왜 그래? 학교에 불확정성 원리 안 배웠니?
질량? 질량 10면 30승. 이게 누구는 돼 있고 누구는 안 돼 있고 막 그러더라고. 인쇄가 잘 안 됐나 봐요. 야, 전자 질량이 10면 30이면 1g이 말이 되냐? 응? 너무 억울해? 야, 플랑크 상수 원래 그거 맞아요. 야, 다음. 20번은 터널링인데 양자 터널링의 식 아시나요? 모르나요? 뭐 간단하게 유도, 양자 터널링 워낙 쉬우니까 간단하게 유도를 해보죠. 어떤 에너지 VM 포텐셜 장벽이 있어요. 에너지 VM 포텐셜 장벽이 있는데 이 V보다 작은 에너지 E를 가지는 입자가 이쪽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작으면 원래 E가 V보다 작으면 이 입자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0부터 L까지의 이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게 고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자기 에너지가 100줄인데 여기가 포텐셜 에너지가 300줄 돼야 돼. 그럼 운동 에너지가 마이너스 200 돼야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양자역학은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요.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이 입자는 파동함수고요. 어떤 파동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서 지수함수적으로 파동이 감소해서 다시 진폭이 작은 파동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이거 입자의 존재 확률이 크다가 여기서 입자의 존재 확률이 작아질 뿐이지 이 존재 확률이 0이 되는 건 아니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터널링이라고 해요. 이때 입자의 이 진폭이 의미하는 개념이 뭔지 아나요? 파동함수 바꿨을 때 이 진폭? 모르나? 이 파동함수의 진폭을 우리가 보통 푸사이라고 쓰는데 이 푸사이의 제곱이 그 점에서의 존재 확률 밀도 함수가 되죠. 이런 소문은 화학에서 듣지 않니? 그쵸? 확률 밀도 함수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물리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니? 이름이라도 소문 못 들었니? 이런 파동함수의 성질을 설명하는 식이 슈레딩거 방정식이죠. EM분의 하바 제곱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사이 플러스 E 마이너스 V 사이는 0 이거죠. 이건데 해보자. 사이 2 프라임 플러스 하바 제곱분의 EM 2보다 V가 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로 바꿔서요. V 빼기 2의 푸사이는 0. 이건 일종의 이개미방이죠. 이개미방 맞죠? 이 이개미방의 해가 지수함수니 삼각함수니? 이 교실에 말이 통하는 사람 한 20명 있지 않을까요? 삼각함수 아니지. 야 삼각함수가 나오려면 단진동에서도 이렇게 되는 게 삼각함수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x가 뭐 나오니? a sin 오메가 t 뭐 이런 삼각함수가 나오죠. 여기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일 때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식을 보통 쓸 때 이렇게 치환해서 바꿔줘요. 자 그러면 이 이개미방의 실근이 이개미방의 근이 뭐가 되나요? 어떤 C1 곱하기 2의 AX승. 지금은 X에 관한 함수니까요. C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X승이 되죠. 내가 구한 이 파동함수가 지금 0부터 L 사이의 파동함수 값이에요. 0부터 L 사이의 파동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증가하는 파동함수고 얘는 감소하는 파동함수거든요. 우리가 근사를 할 때 얘를 그냥 무시해버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장벽을 통과하는 동안 얘의 확률 밀도가 증가할 리가 없거든요. 감소하는 게 훨씬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 친구 무시 해주고 터널링 확률은 뭐냐? 터널링 확률 T는 푸사이 0 함수값분의 푸사이 L 함수값의 절대값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확률 밀도와 여기서의 확률 밀도를 직접 비교를 해서 그거의 비율을 잡으면 터널링 확률이 되죠. 알겠니? 근데 파동함수 얘를 무시해버리니까 얘만 남지 않니? 이거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니? C2고요. L에서의 함수값은? C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L의 제곱이죠. C2 약분되고 터널링 확률은 exponential 마이너스 EAL이 나옵니다.
슈레딩거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 시험 보려면 슈레딩거 정도는 외워주시고 이걸로 풀 수 있는 가장 쉬운 예시 터널링 이 정도는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했니? 유도 과정이 좀 쓸데없는데 A는 바뀌지 않았어요. A가 지금 보면 A 뭐지? A를 결정하는 건 여기 있죠. 포텐셜 장벽의 높이, 입자의 에너지, 입자의 질량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 A는 바꾼 게 아니고요. 여기서 바뀐 건 뭐죠 지금? 장벽의 두께 L이죠. 이 L이 몇 배가 됐니? 2분의 3배가 됐잖아요. 안되면 이거라도 외워요. 이 식 하이탑에도 써있더라. 이거 터널링 확률에서 이 식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L이 2분의 3배가 됐잖아요. 그럼 터널링 확률은 어떻게 변하니? 지수가 2분의 3배가 되니까 전체 2분의 3승인 거죠. 그럼 T0의 2분의 3승이 답이죠. 응? 잘 가. 음. 21번. 어, 21번은 올해가 아니구나. 작년이구나. 한과형 일반 물리 중간고사 나왔었다고 그래갖고 나도 해봤어요. 한과형? 일반 물리 1 중간고사 이 문제 작년에 나왔었대요. 해봅시다. 그 이름이 이상한 사람이 됐다고 그러던데. 러시아 분? 이시칼프인가 뭔가 그분이 됐다고 하시던데. 이번에 한과형 3학년에서 수업하는데 1년 동안 이 문제가 미스테리였다가 이번 내 수업 받을 때 풀렸다고 막 그러던데. 해보죠. 자, V0 A 각도 세타 H 여기 떨어져요. 이때 떨어질 때 속력을 2V0라고 줬네요. 역학으로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해법을 일단 당연한 거 써보면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H가 2분의 1 M 2V0의 제곱이다까지는 타당하죠? 이식 맞니? 그리고 여기에 수평 도달의 거리를 X라고 했으니까 X는 V0 코사인 세타 T 그 다음 변이 마이너스 H가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되나요? 얘들아 잘 봐봐. 여기까지 식 뭐 별거 없죠? 그 다음 문제의 뜻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X의 최대값을 구하라는데 이 문제에서 X를 바꾸는 변수가 뭐죠? X를 바꾸는 변수가 뭐예요? 세타죠, 세타. 세타에 따라서 X가 바뀔 텐데 어떤 세타에서 X가 최대가 되냐, 그때 최대값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럼 일단 여기서 T는 없애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T를 없애면 마이너스 H 탄젠트 세타 X 마이너스 2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G X 제곱. 이건 궤도방정식이라고 하죠. 포물선에. 이런 궤도방정식이 떠요. 여기서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세타가 변수니까요. 탄젠트 세타를 어떤 다른 변수로 치환할게요. 세타가 변수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H U X 마이너스 2 V0 제곱은 여기서 바꾸죠. V0 제곱이 3분의 2 GH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 있죠. 이거 시컨트 제곱이죠. 시컨트 제곱을 1 플러스 U 제곱으로 치환하죠. 수학 따라올 수 있나요? 코사인 분의 1이 시컨트고요. 시컨트 제곱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 식에서 뭐가 변수니 지금? U가 변수잖아요? 그런데 이 U는 어떤 변역을 가지죠? 뭐 실수 전체죠 뭐. 탄젠트 세타고 세타는 0에서 180도까지 다 바뀔 수 있으니까. U가 실수 전체일 때 이 식에서 X의 최대값 찾는 거죠. 그럼 U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하고 판별식 쓰면 답이 나오죠. 판별식이라고 오랜만에
G약분하고요. 4h분의 3x 제곱 u 마이너스 xu 마이너스 h 마이너스 4h분의 3x 제곱은 0. 아, 뭔가 부호가 틀린 것 같다. 아, 더하기. 아, u 제곱. 아, 이렇게 막 틀려서 답이 나올까? 그럼 판별식은 야, 시끄러워.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양수?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럼 x제곱 지워지고요. 4 지우고 넘어가면 3분의 h 4h분의 3x제곱 마이너스 h 맞나? 이거 넘어가면 3분의 4h 넘어가면 x가 3분의 4h 이렇게 나오죠. 됐음? 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고 저런 거 어떻게 풀어야 하지 말고 보통 물리 잘하는 애들이 여기서의 치환 스킬을 외워요. 이런 궤도방정식과 세트로 외워야 되는 게 궤도방정식을 이런 꼴로 나타내는 건 학생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여기 y라고 써있죠. 이게 포물선의 궤도방정식인데 포물선의 궤도방정식의 어떤 최대 최소를 찾을 때 탄젠트 세타를 u로 치환하는 게 정석이에요. 얘를 치환하면 얘는 시컨트 제곱이니까 얘도 치환이 되거든요. 그럼 세타를 변수로 잡고자 할 때는 항상 이런 치환 기술을 쓰는 거지. 이게 뭐 방금 내가 생각한 천재적 아이디어 이런 거 아니에요. 맨날 다들 이렇게 해요. 이건 알아두세요. 자, 다음 22번. 물리 좀 잘한다는 학생들도 이렇게 잡다한 걸 잘 못 외우는데 이게 지금 22번이 무슨 문제인지 아니? 전향력식을 외울 수 있나요? 뭐 그런 문제예요. 봐봐요. 어떤 이런 직선 레일을 따라서 기차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각속도 오메가로 얘를 돌려요. 그럼 기차는 어떤 운동을 하는 건가요? 기차가 밖으로 나가면서 도니까 나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 이런 나선 운동에 대한 가속도를 구하라는 건데 일단 돌아가니까 중심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어요. 얼마이니? 이거 R분의 V제곱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V는 이쪽 방향 속도인데 그렇지 않니? 중심 방향 가속도는 얼마예요? R오메가 제곱이죠. 그럼 답이 1, 2, 5 중에 하나인데 기대값이 양수가 됐죠. 그럼 찍어야죠. 자, 중심 방향 R오메가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면 좋은데 얘를 돌려요. 잘 봐. 기차는 등속 운동하는데 원판을 돌리면 이 레일이 기차한테 어디를 힘을 줘야 되니? 이 레일 위에서 얘는 등속 운동을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원판을 돌린다는 게 이 기차의 레일 자체를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럼 레일이 얘한테 이쪽으로 힘을 주는 게 느껴지니? 그 힘의 가속도를 찾는 거죠. 근데 이런 힘을 갖다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불러요. 운동 방향에 수직하게 회전 좌표에 작용하는 힘. 이 전향력의 가속도가 지구학 시간에 외웠니? 이 물리 시간에 잘 안 외우는데. 잘 알아. 그래요. 아니, 사인파이 따위는 지구 이도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지구학 시간에 이렇게 외우는데 사인파이는 무시하시고 원판이니까 m 빼고 나머지가 가속도죠. 아, 이거 F는 MA예요. 지구학에선 F가 MA 제곱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는 MA이고 2V 오메가가 이 수직한 전향 가속도가 되죠. 지금 이게 답입니다. 약간 해석력학스럽긴 한데 이 정도까지는 가끔 나와요. 난이도 높은 문제로. 그러니까 2번이 답입니다. 23번. (23번은) 오히려 학생들 풀만할 것 같은데? 높이 h에서 어떤 애를 속도 v로 던졌더니 d까지 올라가서
속도가 0이 됐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자, 그럼 식이 문제 조건을 잘 읽어야 되는데 처음에 여기서 평형이라고 그랬죠. 힘의 평형이니까 mg는 h제곱분의 k. 여기 하나 더 있죠. 전하는 모르니까 그냥 qq라고 할게요. 두 번째, 에너지 보존 써야죠. 여기서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있고요. 중력 포텐셜 그냥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럼 에너지 없고,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 사이의 거리가 h니까 h분의 k, qq가 있죠. 이게 처음 역학적 에너지.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인가요? 운동 에너지 없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 d만큼 생겼고요.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h 플러스 d분의 k, qq로 바뀌었죠. 식들 쓴 거 다 이해되니? 이 식을 정리할 때 계산하다 말린 학생들은 이 평형식을 잘 못 써서 그래요. 이 상태 이걸 막 계산하지 말고 예를 보면 이 k, qq를 일단 mg d제곱 h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거 여기다 대입하고 계산했어야지. 이 k, qq를 mg h제곱으로 바꾸면 얘는 mg h 되면서 뭔가 이렇게 이쁘게 잘 풀릴 것 같지 않니? 풀려요. 그래서 답이 1번 나와요.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다시 풀어보세요. 못 푼 학생들. 24번. (24번에) 이런 거 못 외우는 학생들, 못 외우면 시험 보러 갈 자격이 없어요. 외우세요. 내가 쓴 거 3개는 전기장의 기본식이죠. 첫 번째가 뭐니? 점전하의 전기장. 이거는 선전하 밀도 란다의 선전하 전기장. 얘는 면전하 전기장이죠. 이거 3개 외우세요. 이거 3개 외우면 이 문제는 껌이죠. 플러스 시그마의 면전하가 있고, 여기서 높이 h인 곳에 마이너스 q의 음전하가 있대요. 그럼 얘 밑으로 전기력 받죠? 전기력 얼마 받니? Q인데 F는 QE 해서 이 2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면전하의 전기장식 집어넣고 Q 2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MA이다. 그럼 이 가속도 A를 이용해서 H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구해주면 그냥 답이죠. 알겠니? 이건 뭐 스킵 넘어가죠. 25번. (25번은) 전기 회로 문제인데 25번에 이거 들어봤니? 테브란 정리? 테브란 정리라고요.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거기 테브란 정리 읽어보면 선형 전기 회로. 그냥 선형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게 선형이죠. 그냥 간단하게 전지와 저항들로 복잡하게 연결된 이런 회로가 있으면 이걸 무조건 전지 한 개랑 저항 한 개로 치환할 수가 있다. 이걸 테브란 정리라고 해요. 이 테브란 정리에 의하면 복잡한 회로를 간단한 회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꼭 테브란 정리를 써라가 아니어도 문제 풀 때 얘를 쓰면 되게 편할 때가 많아요. 해봅시다. 이렇게요. 이 친구를 등가 저항 하나랑 전압 하나에 이런 회로로 바꾸는 거죠. 테브란 정리에서 등가 전압과 등가 저항을 찾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면 얘가 같은 회로라면 이 사이에 어떤 저항을 연결해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되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2번을 대입해요. 근데 물리에서 보통 2번을 대입할 때 가장 만만한 게 무한대랑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전선으로 연결해 보는 거죠. 전선으로 연결했을 때 여기 두 군데 흐르는 전류가 어때야 되니? 같아야 돼요. 알겠음? 여기를 그냥 전선으로 연결을 해버리면 전위가 여기 0, 여기 0, 여긴 전위 V로 높아지게 되고요. 전선 연결했으니까 등전위가 되면서 여기가 0 돼버리죠. 맞니? 그럼 여기도 0 되죠. 이건 어린이 때 많이 하는 문제인데 구조 보이나요? 여기 전위 V로 높고요.
여기 전위가 낮아지고 좌우가 0이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서 흐르던 전류가 좌우로 나눠지는데 이거 두 개 병렬로 취급하는 거 가능하죠. 이해돼? 그리고 얘는 얘가 0이니까 요렇게 전압 V가 떨어지죠. 그럼 구조 알겠니? 얘네 둘이 병렬이니까 이거 2분의 R. 여기 2R은 직렬이죠. 그러니까 여기 V에서 0까지 떨어지는 경로 하나에 저항이 2분의 5R이 있는 거고 얘는 그와 별개로 병렬이죠. 2R이 또 있는 거죠. 아, 나 뭐 하려는 거지 지금? 아, 이거 구하려는 거죠. 이게 I1, 이거 I2라고 할게요. 이 상태로 그냥 V가 연결된 회로처럼 이해를 해도 괜찮지 않나? 이해돼? 그럼 I1은 얼마니? I1은 5R분의 2V. 여기 I2는 2R분의 V죠. 그리고 이쪽으로 흐르는 건 2분의 1 I1이에요. 그럼 이 파란색 전선으로 흐르는 전류는 I2랑 2분의 1 I1의 합이죠. 이해돼? 그럼 2분의 1 I1 하면 5R분의 V 2R분의 V 더하면 10R분의 7V인가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0R분의 7V가 되죠. 맞음? 그 다음은 무한히 큰 저항을 연결해요. 아, 그림 또 그려야 되나 이거나? 자, 봐봐요. 여기에 무한히 큰 저항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니? 당연히 전류가 안 흐르죠. 여기도 무한히 큰 저항을 연결하면 전류가 안 흘러요. 아, 둘 다 전류가 안 흘러. 이런 얘기는 당연한 거 아니니? 그러니까 좀 느낌을 가지려면 무한히 큰 저항을 연결한다기보다 느낌이 전압계를 연결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 풀기 편한 것 같아요. 전압계의 저항이 무한된 거 알죠? 그럼 여기다 전압계 달고요. 여기다가도 전압계를 달아보는 거지. 그럼 전압계 달면 여기 전류가 아예 안 흐르겠죠. 그럼 이 전압계에 전압계를 연결하면 전류가 아예 안 흐르니까 이 저항에서의 전압 강한은 없죠. 그럼 이 전압계에 측정된 수치가 VEQ죠. 맞나? 그럼 VEQ를 알고 싶으면 이 회로에서 전압계를 연결했을 때 이 점과 이 점의 전위차를 알면 되나요? 네, 얘기 이해돼요? 그럼 풀이를 해보면 여기가 전위가 0, 0, 여기 V, V, 여기도 0이죠. V00. 그리고 이쪽은 회로의 일부가 아니죠, 지금. 전압계 쪽은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럼 여기가 V 등전이고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른 다음에 합쳐져서 이쪽으로 가겠죠. 구조가 어떠니 그럼? 여기 등전이고요. 2R의 전류 흐르고 3R의 전류 흘렀으니까 이 3R과 2R이 병렬인 거 알겠니? 회로 오랜만에 하는 표정인데 더? 그러니까 여기 3R 아래쪽에 2R 되고 흐르는 합성정 얼마니 그럼? R 더하기 5분의 6R이니까 5분의 11R이고요. 전이 V에서 0으로 떨어지죠 지금. 전이 V에서 0으로 떨어지니까 전체 전위차가 V. 그럼 회로는 V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일단 잡아보면 I 곱하기 5분의 11R. 그럼 I가 11R 분의 5V가 되고요. 그 중에 내가 뭘 알고 싶으냐면 이 점의 전위를 알려면 이거 3R 쪽에 흐른 전류를 알면 돼요. 3R 쪽에 흐른 전류는 이 전류의 몇 배이에요? 5분의 2배? 여기다 5분의 2 곱하면 되나요? 그럼 이쪽에 흐른 전류가 여기에 5분의 2배에서 11R분의 2V. 됐어요. 뭐 하려는지 안 까먹었어야지. 이 전압계의 수치를 구할 건데, 자, 봐봐. V 올라갔지. 그 다음에 요 라인에 흐른 전류가 11R분의 2V인데, 저항 2R을 만나면 전압이 얼마 떨어지는 거니? 11분의 4V가 떨어지죠. 그럼 이 점의 전위가 얼마 되나요?
11분의 7V가 되고 이 전압계는 전위차로 측정하니까 11분의 7V죠. 그게 VEQ예요. 그럼 아까로 돌아가서 이 VEQ가 11분의 7V가 되고요. 아까 전선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이만큼 흐른댔죠. 10R분의 7V 전류 곱하기 REQ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러니까 REQ는 11분의 10R이 되죠. 이걸 좀 더 쉬운 얘기로 다시 한번 하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좀 마음에 와닿으려나?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복잡한 회로도 내부 저항과 기전력을 가진 한 개의 전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한 건 지금 뭐니? 그 전지의 내부 저항과 기전력을 구한 거죠. 알겠음? 응? 여기서 1로? 그러니까 여기가 VV. 여기 0. 그래요. 다 아는데? 여기 0. 그러면 여기서 떨어져 같으니까 얘네 둘은 병렬. 2분의 R. 네, 2R 더해서 2분의 5R. 이렇게요. 자, 26번. 26번은 전자총의 원리라는 건데 해보죠.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두께가 R이래요. 그리고 이 사이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런 통로를 놨어요.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 건가요? 흐르는 모양이 여기 이렇게 전류가 흐르다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게 되죠. 맞나? 자, 그러면 무한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얼마죠? 2파이분의 뮤 제로 R분의 I죠. 근데 지금은 무한직선이 아니에요. 이쪽에서 쭉 오다가 여기서 일로 들어가죠, 전류가. 여기 부분은 없죠. 그러면 이 전류가 여기서부터 X만큼 떨어진 지점에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일까요? 이 값의 절반이에요. 무한히 긴 직선 전류가 이만큼을 만들면 반직선이 여기에 만드는 자기장은 4파이분의 뮤 제로 R분의 I죠. 맞나? 그럼 자기장이 있으면 그 자기장이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죠. 전류는 밑으로 오르고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힘 받는 거 알겠니? 힘 이렇게요? 근데 문제가 있죠. 좀 사소한 문제긴 하지만 자기장이 변하죠. 이 X에 따라 자기장이 변하면 밑으로 갈수록 자기장이 점점 어떻게 되니? 약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여기를 잘게 쪼개서요. F라고 하지 말고 DF라고 한 후에 DF는 4파이분의 뮤 제로 X분의 I B 곱하기 I 곱하기 이 짧은 길이 DX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리고 지금 내가 구하는 DF라는 거는 아래 전선이 주는 자기장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죠. 일단 위에 것만 계산할게요. 그래서 쭉 합해요. 합하는 적분 변역은 X가 도선 두께 R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D니까요. R부터 R 플러스 D까지죠. 됐니? 그럼 F는 적분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4파이분의 뮤제로 I 제곱이고 X분의 1 적분하면 ln R분의 R 플러스 D가 나오나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니? 이 위에 전류가 주는 자기장 효과 때문에 자기력을 구한 거죠, 아니? 근데 아래 전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자기장 주는 거 알겠니? 그럼 밑에서부터 위로 적분하면 얘랑 값이 같겠죠. 그러니까 답은 이거의 2배죠. (27번) 27번이 지난번 인증 기출에서 계산량이 가장 많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27번 해보죠. (27번) 문제는 봤니? 딱 보고 바로 제꼈구나. 잘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가 사전밖에 안 주고 틀리면 마이너스 1점이니까
뭐 다른 걸 먼저 풀고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자, 보죠. 문제를 보면 이 안쪽 극판에는 마이너스 시그마가 있고요. 이 바깥쪽 여기는 플러스 2 시그마가 있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풀면 너무 복잡해요. 자, 문제 어떻게 바꾸면 좋겠니? 이 고리에 이 시그마가 있다는 건 좀 고리를 푸는 건 너무 귀찮으니까 전체에 이 시그마가 있다고 합시다. 오케이? 원판 전체 이 시그마. 그리고 요 안에 마이너스 3 시그마가 있다고 생각하면 좀 할만하겠죠. 그리고 원판에 의한 전위를 잡아내는데 성공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는 반지름이 A인 원판에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대전되어 있을 때 여기서 R만큼 떨어진 이 점의 전위를 잡아볼게요. 전위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봐봐. 거리를 X로 잡을게. 그리고 이런 고리를 하나 잡고요. 이 고리가 주는 전위를 dv라고 하죠. 그럼 dv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분의 q죠. r은 루트 r 제곱 플러스 x 제곱이고요. 전하량은 이 고리의 전하량이니까 면적함 1도 곱하기 고리의 면적을 써주면 되죠.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알겠니? 고리인데? 전위는 스칼라거든. 그러니까 이 고리가 주는 효과를 계산할 때 그 스칼라로 다 합쳐버리면 이 고리까지의 거리가 다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죠. 전위가 스칼라기 때문에. 그러면 원판의 전위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서 시그마 앞으로 빼고요. 인테그랄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2x dx. 아, 2는 일부러 남겼어요. 수학 좀 공부한 사람들은 내 의도를 알겠죠? 이렇게요? 그럼 이 친구 치환 적분에서 2x 없애고 적분 들어가면 되죠. 알겠니? 그러면 4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되고 치환 적분하면 루트 u. 그럼 2 루트 이 구간도 바뀌니까 a제곱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2 루트 0 넣으면 a. 아, 아니. 아, 암산이 안 된다. x가 0일 때가 u가 얘가 r 제곱으로 바뀌었고 x가 a면 얘가 a 제곱 플러스 r 제곱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빼기 r 제곱이네요. 이거네요. 자, 그럼 답은 여기서 r만큼 떨어진 곳의 전위가 0이 돼야 된대요. 여기는 a고 여기는 r인데요. 자, 그럼 해볼까요? 4 입실론 제로분의 플러스가 주는 효과부터 해보자. 플러스 2 시그마 마이너스 3 시그마지 않니? 그러면 플러스 2 시그마 2 루트 이 시그마는 r이죠. 그럼 여기다 r 넣으면 어떻게 되니? r이니까 2 루트 2r 마이너스 2r 이건가요? 이 값이랑 마이너스 3 시그마가 주는 효과가 같으면 되죠. 마이너스 3 시그마가 주는 효과는 4 입실론 제로분의 3 시그마 여기 a니까 저쪽 거 2는 묶어내죠. 루트 a 제곱 플러스 r 제곱 마이너스 r 이렇게 나오죠. 이거 약분하고 정리하면 a 제곱 나오죠. 시간이 약간 오버했는데 남길 순 없으니까 다 풀게요. (28번) 전류 흐르고 여기 삼각형 도선 났고요. 여기 D 이쪽에 A. 기억은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니까요. 2파이분의 뮤 제로 거리가 D 플러스 2분의 1A 분의 I가 되죠. 맞나요? 이건 뭐 자기장 공식에 대입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고. 아, 28번도 작년 기출이에요. 니은
회로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래요. 지금 유도전압은 왜 생기는 거지? 전자유도가? 이 전류가 I0 2의 마이너스 란다 T승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그럼 유도전압을 구하는 건 패러데이 법칙 dt분의 d파이 하면 되죠? 얘들아 봐봐 끝까지. dt분의 d파이고요. 파이는 자속량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인데 자기장 곱하기 면적 어떻게 하면 되니? 자기장이 변하니까 얘들아 시끄러워. 자기장이 변하니까 적분을 합해야 되죠. 그래서 인테그랄 자기장이 2파이분의 미우체로 x분의 i 되고 면적은 이걸 이렇게 잘게 쪼갤 테니까요. 이 거리를 x라고 하고요. 두께 dx 곱하기 이쪽 길이 b 하면 b 곱하기 dx x의 변역은 d부터 a 플러스 d까지 이렇게 하면 되죠. 됐음? 그럼 자속량이 일단 2파이분의 뮤 제로 i b의 ln d분의 a 플러스 d가 나오는데요. dt분의 d파이면 어떻게 해야 되니? 유도전압 구하려면 미분, 시간으로 미분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으로 미분되는 게 누구죠? i죠? 그럼 쟤를 시간으로 미분해서 이 자리에 두면 되죠. 2파이분의 뮤 제로 i 제로 저 미분하면 마이너스 란다 2의 마이너스 란다 t승 b ln d분의 a 플러스 d 이렇게 하면 뭐 니은 맞죠? 디귿 회로에 유도된 전류는 반시계로 흐른다. 자 이거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니 감소한다는 얘기니? 감소하죠. 그럼 들어가는 게 점점 감소하니까 실어하면서 들어가는 쪽으로 만들고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겠죠. 유도전류 시계 방향. 부끄럽다 진짜. 아. 29번 마지막 두 개가 어렵네요. 해보죠. 29번은 어떤 전지에다가 축전기를 연결해서 일단 충전을 시켜요. 그러면 충전이 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요. 이때 충전된 전압은 CV0. 알죠? 그 후에 이쪽에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막대를 하나 놓고요. 이 스위치를 일로 옮겨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니? 방전이 된다. 방전이 된다는 건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면 얘는 힘을 받는다. 그래서 움직여요. 이해되죠? 자, 그럼 이 F라는 힘은 B, I, L일 거고요. F 때문에 얘가 가속도를 가지게 되죠. 여기서 학생들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난 바로 풀게요. 이거 양변을 시간으로 적분할게요. 양변을 시간으로 적분하면 전류를 시간으로 적분한 게 전하량 되고요. 이게 m 곱하기 이건 정지 상태에 출발하니까 어떤 순간에 속도 v가 되겠죠. 여기까지 알겠나요? 그래서 전하량이 흐를 때마다 이 속도가 빨라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속도가 어디까지 빨라질까요? 계속 빨라지나? 이 전하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빨라질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얘가 속도 v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는 유도 전압 BLV가 생겨요. 그럼 이 유도 전압 BLV랑 축전기의 전압이 같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도 전압 BLV랑 축전기의 전이차가 같아지면 그냥 평형 상태가 더 이상 빠져나오지 않겠죠. 평형 상태의 전하량을 Q라고 하면 C분의 Q는 BLV라는 식이 성립하죠. 이 식을 찾아내야 문제를 풀죠. 이거 이해됨? 그럼 여기 델타 Q는 뭐임? 델타 Q는 빠져나온 전하량, 흘러간 전하량이지 아니? 그럼 이 델타 Q 자리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 CV0 마이너스
Q. 이렇게 되죠. 저 델타 Q가 흘러간 전하잖아요. 흘러간 전하라는 건 이 축전기에서 감소한 전하량이죠. 원래는 CV0만큼 전하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요만큼 전하가 남아 이런 뜻이잖니. 그러니까 이 차이가 델타 Q죠. 델타 Q를 여기다 슉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좀 기다려봐. 한 문제 남았어. 답을 아니까 학생들이 이걸로 맞춰보세요. 30번. 30번은 내 생각에 한 내공이 영재관 2학년 이상 돼야 풀 것 같은데? 이건 뭐에 관한 문제인지 아니? 강제진동? 강제진동의 수학적으로 보자면 non homogeneous한 secondary differential equation이죠. 들었니? 그 오른쪽이 0이 아닌 이계미방을 푸는 건데 솔직히 이거 처음 보는 학생들은 이 아이가 좀 빡셀 거고요. 공부해봤던 학생들은 보면서 기억을 살려보세요. 자, 이렇게 이런 방정식의 어떤 근이 x가 뭔진 몰라요. 하지만 이걸 위상자로 보자면 이 세 개의 수학적 함수를 합했을 때 세 개의 수학적 함수의 결과가 0.1 sin 오메가 t가 나와야 합니다. 0.1 sin 오메가 t. 오케이? 그러면 x를 하나 가정할게요. x를 이 정도의 위상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900x, 얘가 900x예요. 900x. 그렇다면 x도 어떤 상학함수로 가정했다는 거죠. 여기를 어떤 위상자 파이라고 하고요. x를 a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쪽으로 파이 돌아가니까 맞죠? 이해됨? 그럼 x라고 쓰지 말자. 이왕 이렇게 썼으니까 위상은 벡터로 표현됐고요. 900a라고 할게요. 그럼 이 a는 이 식을 만족하는 근이 x가 이 식을 만족하는 어떤 해가 되고요. 이 a는 이 진동의 진폭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0.5 x 도트는 어떻게 하면 되니? 이거 미분하면 x 도트 하면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가 되죠. 그럼 최대값이 a 오메가고요. 거기다 0.5로 곱하면 되니까 이쪽 방향 위상자 여기 수직하게 이쪽 방향으로 0.5 a 오메가가 되죠.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두 번 미분하면 오메가 제곱 a의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그럼 위상자로 이쪽 이 돼서 이쪽으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가 됩니다. 마이너스는 빼야죠. 반대로 썼으니까요. 그리고 이 세 개의 위상자 벡터를 더해서 0.1이 나오면 되죠. 그러면 0.1이라는 값은 a로 묶어주고요. 루트 900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제곱 플러스 0.5 오메가의 제곱이 되죠. 이게 일반 물리 같은 데 보면 식이 나와 있긴 한데 강제 진동의 진폭이라고 해서 강제 진동의 진폭이 루트 어쩌고 저쩌고 제곱 플러스 까먹었다. 여기가 뭐였지? n분의 k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었나? 뭐 이렇게 해서 강제 진동의 진폭식이 있어요. 그걸 지금 유도를 한 겁니다. 이 문제 조건에 맞게. 자, 아무튼 결과를 보죠. 기억에 진폭이 최대가 될 조건이 뭐냐? 얘가 최대가 되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니? 최소가 돼야 되죠. 근데 이건 수학이 아니라 물리거든요. 이거 보기차 시킨 거 보이니? 오메가 4제곱 오메가 제곱이 있죠. 근데 오메가 제곱의 개수가 여기서 뭐지? 1800 오메가 제곱인데 이거 제곱하면 얼마니? 근데 뭐 할지 알겠죠? 무시하고요. 얘가 최소가 되면 되나요? 그럼 오메가 제곱이 900이 될 때가 최소죠. 그래서 기억은 오메가 제곱이 900일 때 a가 최대임 이런 뜻이죠. 니은은 공명 조건을 만족할 때 이렇게 진폭이 최대가 될 때를 역학적인 공명이라고 하죠.
제일 잘 진동함. 그래서 오메가가 31 조건을 여기다 대입하면 얘는 사라지고요. 그때 진폭은 여기요? 30 곱하기 0.5하면 얼마니? 15의 제곱의 루트니까 그냥 15죠. 그래서 0.1은 15a다. a는 150분의 1이죠. 아니? 이것은 뭐 겁나 그럴듯한 말이지만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외부에서 구동력의 오메가 값에 따라서 진폭이 달라지는데 진폭이 공명 그래프가 이런 식이 나와요. 아, 좌우 대칭이 아니란 얘기죠. 31대 공명인데 25일 때랑 35일 때의 수치가 다른 게 당연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30이 공명이긴 한데 그게 이 그래프 자체가 좌우 대칭이 아니죠. 그러니까 되겠은 뭐 굳이 대입해봐도 다를 것 같죠? 수고했어요. 다음엔 좀 쉬운 건 슉슉 풀고 어려운 걸 풀어서 시간을 맞춰볼게요. 오늘 늦어서 미안해요. 갑시다.